네, 오늘 주베룩 시술 2번 받으신 분과 잠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2번 받으셨죠? 네, 2번. 2번 받으시고 나서 지금 약 한 3, 4주 정도 네, 그 지났나요? 정도 네, 어떠셨어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그 정도의 감흥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예, 첫 번째 임팩트가 컸는지 몰라도 그냥 유지됐다는 느낌? 쏘쏘. 네. 그쵸. 그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할 때마다 계속 만족도가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피부라는 것은 처음에 딱 치료 받았을 때 그 임프레션이 딱 오는데 그게 두 번째, 세 번째 하면서 좀 다져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. 계속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내실을 좀 다지는, 그래서 약간의 좀 탄력이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떠셨나요? 그 부분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탄력 부분은 제가 조금 세수할 때 느낄 수 있을 네. 정도로 그 느낌.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주베룩이 PDLLA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게 조금씩 피부 속에 계속 들어가면 대략 한 4에서 6주 사이, 저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한 3회를 기본적으로 하는데요. 누적이 되잖아요, 파티클이.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서 조금 더 찰지고 탱탱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그것은 사실 육안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혹시 뭐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딱딱한 결절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었나요? 두 번째 때는 없었습니다. 근데 첫 번째 잠깐 제가 말씀드렸을 그쵸. 때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네. 좀 열 마사지나 제가 했을 맞습니다. 때 좀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는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조금 깊은 층에 주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. 이렇게 좀 환자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방법을 조금씩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계속 쭉 받으실 거잖아요. 네, 오늘 또 3차 받으실 거니까 아마 그 이후에 조금 더 많은 변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닥터 가이드입니다. 주베룩 시술 이벤트로 두 분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하는 오늘이 바로 세 번째고, 이미 환자분 두 분은 세 번째 시술까지 받으셨고요. 저희가 두 분을 했는데 한 분은 주베룩 볼륨,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주베룩. 전에는 핸드 인젝으로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물광기계를 이용해서 하셨죠.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, 최 원장님?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인디케이션을 구분해서 하는데요. 흉터, 모공, 뭔가 조금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, 좀 어렵죠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농축된 주베룩 솔루션을 매뉴얼로 인젝을 하는 편이고요. 아무래도 조금 차오르는 게 필요하니까. 근데 오늘 하신 분처럼 사실 피부가 원래부터 괜찮으신데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 안티에이징이나 리주비네이션 목적이면 이렇게 덜 아프고 간단하고 다운타임 적은 인젝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냥 주베룩을 얼굴에 인젝을 핸드로 했을 때 얇게 하면 노듈이 생길까봐. 물론 이제 예전에 다른 폴리머보다는 주베룩이 더 변화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더 많아서 더 좋아지긴 했지만, 저희 하신 분은 노듈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긴 했잖아요. 핸드 인젝으로 해서 약간 얇게 넣거나 아니면 물광기계로 했을 때 노듈 걱정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떠세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매뉴얼, 그러니까 손으로 인젝할 때 노즐의 발생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, 특히나 또 초심자 원장님들이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관된 주사가 좀 어렵고 뎁스를 조절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인젝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. 인젝터는 워낙 많이 희석된 데다가 포인트가 9개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소량 들어가요. 그래서 포인트당 들어가는 파티클이 뭐 베리에이션이 없진 않겠지만 들어가 봐야 되게 소량이 들어가니까 중첩돼서 주사를 하실 수는 있지만 한 군데 왕창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안 생기죠. 물광기계 이용해서 할 때도 솔루션을 저희가 지난번에 뭐 도로시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크로스링킹이 약하게 돼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거를 믹스를 같이 하시나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인젝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점도가 좀 필요합니다.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입자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좀 잡아주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왜 호박엿 보면 안에 호박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안 움직이잖아요. 엿이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, 그런 역할을 통해서 파티클의 고른 분포를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약간의 점성이 있는 HA가
관리가 필요한 거죠. 저도 지금 도롯이랑 섞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잘 막히지 않고 분말하고 이제 액체랑 섞었을 때보다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얼굴에 붉음증이나 이런 게 없이 굉장히 가볍게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로스되진 않나요? 로스율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? 정확하게 측정 안 해봤지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, 네. 제 생각은 그래요. 로스가 아예 없으면 좋겠으나 로스가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오히려 조금 더 덜 아프게 다운타임을 짧게 해서 시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로스된 만큼 조금 더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? 방법이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로스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5% 미만인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은 양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시술해 주시면 충분히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1차, 2차, 3차 시술한 분 전후 사진은 이제 이렇게 위에 뜨겠지만 보시게 되면 약간 볼륨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쁘게 부었다 라고 하는 어떤 시술을 받거나 라면 먹고 잤을 때 얼굴에 주름이 없고 이쁘게 살짝 빵빵하게 붓는 그 정도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냥 주베룩을 얼굴에 이제 더미스에 물광 리주비네이션용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쭉 보시게 되면 확실히 얼굴이 환해집니다. 물론 얼굴을 환해지게 하는 데는 레이저나 여러 이런 시술도 있지만 주베룩 라인을 갖고 확실히 인디케이션을 다르게 잡아주고 하는 게 만족도가 좋겠죠. 제가 해외에 요새 자주 나가는데 네.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초기에 경험하신 해외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결국은 동양인만의 어떤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한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와 컴바인을 해서 시술하다 보면 홍조나 예상치 못하게 여드름에도 꽤 좋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스터디를 통해서 좀 원인 규명하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주베룩을 3개월에 걸쳐서 3번 시술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름 큰 이벤트였는데 잘 마쳤고 1편에서는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2편에서는 폴리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3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필러, 보톡스 아니면 이제 실 이렇게 클래식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잡히는 아이템이 있고 폴리머는 조금 애매하고 이제 이게 클래식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본격적으로 더 활발해져야 되는데 저는 주베룩이 나옴으로 이제 약간 폴리머도 클래식하게 병원의 아이템의 하나로서 더구나 최근 트렌드는 어찌됐건 필러에 관한 거부감이 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. 예. 주베룩이 나오면서 뭐 그전에도 폴리머가 없었던 건 아닌데 대중화가 되는 가장 이제 리딩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서 이런 폴리머 시장이 훨씬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빨리 관심을 가지고 시술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주베룩간에서 3편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쳤고요. 닥터 가이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